안녕하십니까. 비전 교육학입니다. 2011학년도 교육학 객관식 기출문제 8번 문항을 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항을 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쯤 알고 있는 교육과정 부분이 나왔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될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지 먼저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번은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만약에 임용 시험에 나온다면 어떤 부분이 나올 수 있을까? 첫 번째, 8번 문항에서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조직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즉 나선형 교육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건 나선형 교육 과정인데 그 부분도 충분히 임용 소술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학습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발견 학습을 통해서 하겠죠. 그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학습 내용,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건데 이 지식의 구조를 선택할 때 준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준거. 그래서 그 준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한계점이 있겠죠. 이렇게 학문 중심 교육 과정 안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4개에서 최소 5가지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5가지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놓고 계셔야지 어떠한 부분에서 나오든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8번 문항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과든지 그 교과를 특징적으로 교과답게 해주는 골간으로서 구조가 있다. 교육의 구조란 각 교과가 모태로 삼고 있는 학문 분야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개념 및 원리를 말한다. 이러한 구조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이므로 단순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개념, 원리 이러한 구조는 일반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지식의 구조, 즉 배워야 될 내용인 지식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지식의 구조 학습이 가능하며 나아가서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그리고 구조 학습을 통해 초보 수준의 지식과 고등 수준의 지식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관점을 잘 반영해서 교육 내용을 적절하게 조직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 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구완법을 통해서 활동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구완법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 중에서도 활동형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어요. 구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찾아낸다는 겁니다. found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 즉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방법으로 이 구완법이 곧 프로젝트형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프로젝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놓여진 문제적 상황을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탐구 조사를 하고 그래서 해결책과 어떤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게 바로 구완법이죠. 두 번째, 교과의 논리보다 학습자의 심리를 우선적으로 조직한다. 심리를 고려하면 경험 중심이 되겠죠. 작업단원법에 따라서 생활 영역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한다. 이거는 그 경험 중심 교육과정 중에서 광역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핵심 주변 교육과정을 조직한다. 이거는 중핵 교육과정이겠죠. 중심에 어떠한 요소를 두고 나머지 주변을 조직하는 것. 이것도 중핵 교육과정도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기본 개념을 반복하되 폭과 깊이를 확대 심화시킨다. 즉 반복성과 계열성을 토대로 그 다음에 이 학습 내용을 조직하는 즉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점점 확대될수록 이렇게 심화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선형으로 점점 가면서 이런 폭과 깊이 이런 내용적 수준이 이렇게 커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쉽게 5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뭐냐? 첫 번째, 경험 중심 교육과정과 이런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험 중심 교육과정 안에서도 활동형 교육과정이라든지 생성형 교육과정, 중핵 교육과정 이런 교육과정 유형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인식하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중핵 교육과정은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가진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 중에서도 이 교육 내용인 지식의 구조를 선정하는 준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구조를 어떠한 객관적 기준을 통해서 뽑아내느냐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정의는 학생들의 이해도 및 탐구 능력의 향상을 통해서 지력 개발을 위해 학문의 핵심이 되는 사실이나 개념이나 기본, 법칙 구조를 학습자가 스스로 탐구하여 구성해서 체계적 효율적으로 습득해 나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이 지식의 구조이되 이 지식의 구조를 뭔가 설명식이나 주입식으로 아이들이 인식해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실, 개념, 이론, 법칙의 어떤 순서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학습 방법을 쓰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아이들의 전체적인 인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교육과정 내용을 조직할 때는 나선형 방식으로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일반적인 아이디어, 학문의 핵심을 이루는 걸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지식의 구조를 선정하는 기준들이 뭐냐? 그게 바로 내재적 준거와 교육 내용 선정의 외재적 준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재적 준거는 뭐냐면 일단 학문 안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이 학문 안에서 학문이 과연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리고 이 학문이 그 학문 전체적인 구조 틀을 담고 있느냐? 그리고 경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즉 핵심적인 내용으로 암기할 것들만 딱 남아있는 핵심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내재적 준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은 뭐냐면 학문의 기초가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으로 이를 알면 적용 범위가 넓고 새로운 지식을 더욱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두 번째, 학문의 구조가 돼야 된다. 배워야 되는 내용을, 즉 선정된 기초적인 요소들이 상호 관련성을 가지게 하는 일정한 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제성, 지식과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요약, 순차, 도식화, 기호화 등을 활용해서 단순성을 띠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표현되고 습득되도록 해야 된다. 즉 배워야 될 내용들이 이런 경제성,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재적 준거는 뭐냐? 이뿐만 아니라 내가 학습자들이 배워야 될 내용은 목표와 연관성도 있어야 되고 충분히 현실적으로 학습 가능해야 되고 내가 존재하는 이 사회에서 이걸 충분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재적 준거와 외재적 준거가 만족되었을 때 그게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배워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이 효율적으로 잘 선정돼서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뭘 볼 거냐면 이런 지식의 구조를 아이들에게 뭔가 주입하고 혹은 설명을 하고 하는 방식보다는 발견학습으로서 아이들이 이 지식의 구조를 찾아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